세월호 침몰 사고 후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16명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 있지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종자 수색의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만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고칠 수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국가 안전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조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우롱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유병언 일가의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그 어떤 것으로도 비호받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서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개조 방향을 제시했는데 빠짐없이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안전처 설립 등 정부 조직 개편과 인사 혁신과 관련해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혹여라도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서 부처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 이기주의를 보인다면 이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부처나 조직, 개인의 손익을 넘어 국가적 소명감을 가지고 후속 조치를 공명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번에 해경이 많은 비판을 받고 해체까지 발표되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많은 해경들이 불안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세월호 사고로 노출된 해경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대형 사고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양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해양 안전의 천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해경은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공무원 전체 인력이 8% 증가할 때 해경 인력은 무려 34.8%가 늘어날 정도로 그동안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규모와 예산이 급팽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난구조 업무에 할당된 것이 아니라 수사, 정보 인력에 그 인력을 충원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는 일에 직접 관련된 구조, 군안, 해상 안전 인력은 전체 인력의 6.6%로 수사, 정보 인력 8.7%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재난 구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해경 전체 예산의 2%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수의 인명 구조에 필요한 대형 헬기는 금년에 겨우 한 대가 구입되어 시범 운행 중에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구조 군안에 필요한 장비와 장구도 갖추지 않아 왔습니다. 올해로 해경이 창립된 지 60년이 넘었는데 해경의 오랜 전통과 역사만큼 구조 군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정책과 장비 교육 등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 같은 대형 사고에 대비한 구조, 군안 훈련이나 업무 분담이 부실했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해경의 122 구조대가 사고 직후인 9시에 출동 명령을 받았는데도 헬기가 없어서 신고 후 2시간 20분이나 지나서
현장에 도착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는 세월호의 참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이번에 완전히 시스템을 전환해서 각종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구조에 최고의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해경 조직 해체는 단순한 문체계 차원이 아닙니다. 해경의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되고 미비했던 해양 구조, 군안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시켜서 모든 재난 구조를 통폐합하고 구조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BTS 통합 등 그동안 해경의 수건을 해결함으로써 해양 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사고 원인부터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해온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 세부 직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양 주권 수호나 불법 어선 단속과 같은 국익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해경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지키는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정부 조직 개편안이 조속히 통과가 돼서 국가 개조와 국민 안전에 혼혈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사고 수습과 안전 시스템 개혁에 정부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 경제와 민생 관련 국정 현안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 도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을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 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등 주요 국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가 위축돼서 걱정이 컸는데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경기 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운 분야가 없는지 살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있고 6월 4일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이번 6.4 지방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은 대내외 행사의 발언이나 행동에 선거 중립성을 해치거나 위반될 소지가 없도록 유념하고 소속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는 등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